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달 8월에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지가 벌써 반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국내외의 팔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의 한 주류업체는 병에 경남 지역 쌀 홍보 스티커를 붙였고요. 창원에선 소상공인 업체에서 결제한 영수증으로 경품 응모를 할 수 있는 골든 프라이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비대면 시대의 우리 지역에서는 바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어서요. 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비대면 아이디어와 행동이 답답한 경제 무더위를 뚫어낼 수 있는 시원한 바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경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오후 5시 기준인데요.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발생 일주일 만에 또 지역 감염자가 나왔고요. 누적 확진 환자 160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계곡이나 해수욕장 등 방문이 늘어나면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하셔야겠고요. 방역 수칙 준수도 역시나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문자 참여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오늘이 8월 첫 주 수요일인데요.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우리 경남의 최신 정보를 부탁해. 수요 우체부.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중고등학생들 중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산시에서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수학체험공원을 열었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수학체험 축전이라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수학체험물이 아닌 수학 구조물을 통해서 수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원 부지에다가 수학체험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체험공원에서는 수학적 사고, 창의력 향상을 돕는 조형물 10석점이 설치됐는데요. 조형물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안내판, 푹신푹신한 바닥까지 친구들과 뛰어놀다 보면 어려운 수학도 어느새 가까워지는 거죠. 수학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학습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게끔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할 거고요. 수학체험공원 주변을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도 꾸며서 특색 있는 명소가 되도록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흥미진진한 수학과 친구가 되는 시간, 양산 수학체험공원에서 만나보세요. 은빛 백사장, 1급 청정수가 가리키는 곳, 합천의 젖줄, 한강에서는 여름을 짜릿하게 누릴 수 있는 무료 카누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직접 만든 목재 카누를 이용하여 전문 강사로부터 카누 체험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안전 교육을 받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카누의 매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체험자 전원을 수상안전보험에도 가입해 놓았습니다. 카누 체험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체험을 희망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8월 31일까지 토, 일요일 하루 3차례 1시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건강한 남녀는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합천 한강이 선물하는 목재 카누 체험으로 올여름 더위 건강하게 이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슬로우시티의 고장 하동. 최근 계절의 아름다움과 최첨단 미디어 기술이 접목된 공간 하모니파크가 2년의 준비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역성이 풍부한 독자성이 있어야 했고 도시의 관문으로서 상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림공원 입구가 버려진 공간이었는데 이곳을 하동에서 나오는 돌과나무로 하동의 물과 산을 표현해서 재조직을 통해 다시금 도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동 하모니파크는 섬진강을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지리적 특성은 물론 분수와 어우러지는 레이저쇼까지 만끽할 수 있는데요. 힙합부터 오페라까지 다채로운 음악과 함께 빚어내는 모습은 그대로 추억이 됩니다. 하동만의 특화 콘텐츠인 엑스스크린이라는 최초로 개발된 스크린 위에 초소형 첨단 레이저 프로젝션을 통해 워터 멀티미디어 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지역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께서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해가 지면 그 매력이 10분 더 발휘되는 하동 하모니파크에서 여름밤의 휴식 달달하게 채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요 우체부였습니다. 옛날 맛 그대로 나네 이거. 시원하게 잘 나간다니까. 이거 먹고 또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여름 등목처럼 짜릿하게 이열치열 뜨뜻하게 마시는 국수.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한테 따라다니면서 먹던 그 전국수. 입맛 없을 때도 후루룩 소리까지 시원한 국수. 김해로 국수 한 그릇 하러 갑니다. 김해의 끄트머리 부산과 인접한 대동면 하면 부추가 유명한데요. 부추만큼 유명한 게 또 있으니 바로 오늘 맛볼 국수입니다. 낙동강 근처에 국수집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거기 대동이라 하면 국수라 하는 그게 떠오르는 거라요. 제가 시집을 오니까 새참을 그때는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국수로 대용을 했어요. 아궁이 불을 지펴가. 그때부터 저는 국수하고 인연이 있은 모양이에요. 이젠 13년 차 국수집 사장. 든든한 멤버들도 있는데요. 냉커피 한잔 하고 가자. 알았어. 오늘 바닥바닥 뛰다니서. 모다에 달아야 되겠다. 예, 친구들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 주방에서 모든 칼질을 제가 하고요. 틈나면 짬짬이 나서 홀 정리도 합니다. 충무김밥하고 밑반찬 총괄입니다. 저는 홀 서빙과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모든 국수를 담당합니다. 이제 육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거 육수에 들어가는 무 섞었기 닦고난 뿌리하고 머리 쓰고 남았는 껍데기하고 넣고 또 파뿌리 라면 다시마 넣습니다. 이 국산 멸치를 넣고 푹 2시간 동안 끓입니다. 멸치 육수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콩국은요. 먼저 콩을 5시간 정도 불립니다. 국수에는 부추가 들어가야 된다. 그건 100%입니다. 그런데 콩국수를 하니까 대동에는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드실 것만 이래 재배하시지. 그래가 밀양 쪽에 지인이 연결돼갖고 그래가 지금 10년째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클 때 엄마 이래 눈너머로 본 그게 경험이라 예. 엄마가 콩을 삶으실 때 딱 한 번 끓고 두 번째 끓으니까 다 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아삭아삭하게 그래. 많이 삶아보면 매주 콩 냄새 나는 거 못 먹어요. 콩국수 다른 비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쌈기를 잘 삶아야 되고, 간도 딱 맞아야 되고, 갈기도 잘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이 맛있습니다. 물국수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데요. 잔치국수에 올리는 양념 만드는 겁니다. 간장하고 직간장하고 이렇게 고춧가루를 풀어놨다가 좀 하루 숙성시켜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할 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참기름 조금 하고 마늘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다음 대파를 넣습니다. 대파를 또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몸에도 좋고 다 된 겁니다. 재료 준비가 되면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예, 우리 콩국수 주문했습니다. 이 집 콩국수가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물국수도 맛있는 집이라 냉두개, 온두개 많습니다.
잘 삶긴 면은 재빨리 찬물에 헹궈 준비하고 그 위에 고명을 올려줍니다. 육수가 빠졌는데요? 아, 네, 요게 육수인데 이렇게 딱 부어 먹습니다, 여기는. 예. 네, 여기는 자기의 성향에 맞게끔 육수를 부어 먹게 셀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간혹 이거 막걸리라고 생각하는데 육수입니다. 저희 대동에는 저렇게 주전자 따로 나갑니다, 육수가. 각자 스타일대로 즐길 수 있는 DIY 물국수. 다들 맛있게 드시네요. 여기야 뭐 제가 10년 동안 요 국수를 먹으러 오니까 뭐 항상 올 때마다 뭐 얼큰하고 시원하게 맛이 좋죠. 그래서 10년 넘게 와서 이제 국수를 먹고 간다는 거죠. 국수 마니아라면 5월부터 9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시즌 한정 콩국수도 놓칠 수 없는데요. 나다 고소하고 정말 맛있다. 옛날 맛 그대로 나네 이거. 여름 보양식은 최고 아닙니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보양식으로는 이게 최고지, 콩국수가. 아다 걸쭉하게 맛있다. 갓 삶아서 낸 콩을 금방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구수한 맛도 많고. 뭔가 빠진 것 같은 이 느낌. 국수는 역시 비빔국수입니다. 양념 소스 여기는 과일, 사과, 배 갈아가지고 숙성시켜 놓은 거예요. 고추장하고 상추, 적채, 양배추, 단무지, 김 이게 조금 끓여 들어갑니다. 강렬한 태양만큼 매콤한 비빔국수를 빼고 여름 국수를 논할 수 없죠. 여름에 더울 때 주방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하면 최고입니다. 국수만 먹으면 속이 조금 빨리 꺼지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만두나 충무김밥 시키면은 든든하니 오래 갑니다. 매콤달콤 맛있어요. 여름에 먹는 콩국수는 피로회복제입니다. 물국수는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빨리 고파지는데 콩국수는 든든하게 먹고 나면 다시 오고 싶어져요. 지나가시다가 더우시면 시원한 국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시원한 국수 드시러 오세요.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속은 진하고 가벼운 주머니로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 여름은 국수가 책임집니다. 네, 여름철 특급 별미인 국수를 눈으로 진하게 맛보고 왔습니다. 요즘 무척이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입맛 없다라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 재료에 따라서 색다른 변신을 기하는 이 음식, 국수 한 그릇 뚝딱 하시고 무더운 여름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국수는 좋은 날, 생일이나 잔칫날에 많이 그쵸. 먹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국수 삶아 드신다면 평범한 저녁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고 더 평범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지역 앞서 수요우체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명소에 나들이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들이 가실 때도 역시나 현명한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남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면서 똑똑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나들이 때 꼭 빠질 수 없는 음식, 맛있는 간식이 수요 로그에서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식빵이 따끈따끈 따뜻하니까 살짝 버터를 올리면 살살 녹아요.
국내산 밥 매일매일 삶아요. 100% 자연산 치즈가 좋으니까 또 많이 굽지도 안 하고. 맛있다. 많이 안 달고 또 먹어봐. 간단하고요. 영양도 가득하고요. 토스트만 먹으면 목 막히고 한데 팥빙수를 먹으니까 궁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둘이 먹다 하나 주고. 집에서 만든 것처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 토스트입니다. 목이 살짝 막히면 우유를 마셔요. 처음에 이제 한다고 캐스팅 기사가 발표가 됐을 때 관객분들은 굉장히 되게 설렌다 아니면 다시 만나니까 되게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신세계 때 이제 짝꿍으로 나와서 호흡이 그때부터 잘 맞았기 때문에 이번 다만학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 관객분들도 아마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헐, 진짜 통쾌한데? 이건 뭐지?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찍혀진다면은 굉장히 볼거리가 이제 신선하면서도 화려한 장면들이 관객분들에게 재미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필름 안에 배어져 있는 공간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관객들께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너무 새롭게 또 다가갈 수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장르적인 재미와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어떤 이 영화만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올 여름 시원하고 아주 재밌고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곧 개봉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제발.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다. 마지막 청부 살인을 끝낸 인남은 그것이 자신과 연관됐음을 알게 된다. 레이, 그 백정놈이 지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 알고 있었지 너.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지. 인남의 사건 추적, 레이의 무자비한 복수의 서막.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하드보일드 액션 장르답게 모든 배우가 직접 소화한 액션 장면.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그게 누구냐고?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암살자와 추격자, 결코 멈출 수 없는 두 남자의 추격전. Why would you want to get him so badly? The reason doesn't matter.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정만 잘 끝내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here? 대통령님,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자자자. The president's mood has been captured as hostage with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They are soldiers, not terrorists. You speak English? Why not?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 백도입니다. 북한의 쿠데타, 인질로 납치된 남북미 새 정상. We are destined to go to war with them sooner or later. 副总统先生, 독도 바로 앞이랍니다. 씨발, 중국 애들한테 무수거 받아 처먹고 있질 않는 거야. 이게 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Hey. This is my submarine. Second-hand smoke. I'm tired. 일본 오야시오급 잠수함 격침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내 로켓도 쏴주려고 한다. 何か何を撃沈するんだ
Do it. 평화 역정이 눈앞에 있었어. 조상 대통령 개소리 하지 마. 싸 열쇠 달라. 당신 비쌌어. 동북아시아의 운명이 갇힌 핵잠수함. 과연 새 정상.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영화 강철비 2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남성에게 대부분 찾아오는 대표적인 비뇨기과 질환으로 유병률이 50대에는 40%, 70대에는 60% 정도로 매우 흔한 남성 질환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호두알 정도 크기로 나이가 들면서 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점점 크기가 증가하여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게 되며 여러 연구들의 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가족 중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위험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조직학적 변화는 35세 전후로 시작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30, 40대에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빈뇨, 요절바, 야간요와 같은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부요로 증상은 전립선암, 방광경부 협착, 그리고 요도협착, 방광결석, 방광종양, 만성 전립선염, 신경인성 방광과 같은 질환도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임상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전립선 비대증과 혼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뇨일지, 요검사, 요속도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직장 수지 검사, 방광 내시경 등을 통하여 진단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경우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활습관 교정의 경우 하루 1500cc 내외에 과하지 않은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과 같은 방광을 자극할 만한 음료의 섭취 자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생활습관 교정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약물 치료를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에도 호전이 없다면 결국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먼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표준적인 내시경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90% 이상의 환자가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합니다. 요도경을 통해 요도를 통해 들어가서 마치 밤을 숟가락으로 퍼내듯이 전립선을 깎아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홀륨 레이저 수술법도 있습니다. TURP와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입니다. 전립선이 매우 큰 환자에서도 가능하고 입원 기간이 짧고 재발이 드물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조직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의미하는 양성 질환으로 악성 종양의 증식을 의미하는 전립선 암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발생률이 다소 높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된 환자들은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통해 전립선 암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법으로는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알코올, 카페인과 같은 전립선, 방광을 자극할 만한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또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Q를 기억하세요. 퀘스천에어, 자가진단 설문지, 퀀티티, 적절한 수분 섭취, 카페인, 알코올 섭취 자제, 퀵, 망설이지 않고 조기에 병원 방문. 여러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네, 먼저 문화라이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개봉 2주 만에 300만을 돌파한 영화, 우리나라 영화죠. 반도 이후로 극장가에 흥행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영화 2편 역시 한국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들이 가세해서 극장가에 계속해서 신바람이 탄생했으면 좋겠네요. 네, 영화처럼 이 가족과 또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예술극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산청 동의보감촌 잔디광장에서는요, 매일 주말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 마당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 때 다양한 지역 문화를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남이 보인다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설문지를 이용하는 손쉬운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증 이상으로 확인되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간 나시면 지금 바로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의 대표 전통시장, 공주 산성시장인데요. 지난 2015년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들이 힘을 합쳤답니다.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성시장은 규모가 중부권에서는 아마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점포가 500개가 넘습니다. 아, 역시 시장에 왔으면 떡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와, 너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듣기로는 이 공주 산성시장이 이제 떡 바람이 불었다, 떡 전성시대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 예. 뭐 임절미 유래도 여기서 시작됐고요. 조선시대 때 인조 임금께서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셨잖아요. 동산성에 오셔갖고 그 쌍수정이라는 데서 각지에서 이렇게 진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진상해서 그런 임절미 유래가 있죠. 맛이 어떻다고 평가하시던가요? 아, 절미다. 아, 그래서 임절미가 된 거예요. 10수년 동안 오롯이 물려받은 어머님 솜씨에 정성을 더해 탄생한 떡들. 수많은 떡 중에서 인조도 반했다는 인절미를 먹어봤는데요. 너무 쫀득쫀득하고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맛이야. 공주의 맛을 찾아 중동 먹자골목으로 향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통일화된 그 먹자 1길, 먹자 2길, 먹자 3길 이렇게 어느 집을 들어가도 진짜 뭐 실망하지 않고 맛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공주의 소울푸드,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칼국수입니다. 이렇게 그릇에 200원, 800원, 1,500원. 푸짐한 인심과 저렴한 가격으로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굴 칼국수.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먹자골목의 대표 맛집입니다. 칼국수의 단짝, 겉절이를 한 점 얹어서 호로록. 야들야들한 식감이 일품인 수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공주 산성시장 옆 재민천 주변에서는 젊은 사장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대여, 나도 그럴 수 있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용기 내보자. 저를 이끄는데요, 이 공간 안으로. 입구부터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자그마한 독립서점. 저도 서점 한켠에 자리 잡고 잠시나마 시집에 마음을 기대봅니다. 공주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 원도심을 살리는 또 다른 숨은 영웅을 찾았습니다. 저 건물 정말 예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색다른데 한번 저기 가볼까요? 우리 집은 목욕탕? 이게 뭐지? 아, 여기가 원래 이 공중 목욕탕이었나 봐요. 네, 여기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여기가 그 공중 목욕탕 자리였고 이쪽 주변이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인 황정현 씨가 운영하는 이곳에선 향긋한 전통차와 함께 고즈넉한 한옥개미를 즐길 수 있는데요. 한옥개미를 느낄 수 있는 석가래 아래서 재민천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소란한 도심을 떠나 고즈넉한 공주의 멋과 맛을 만나본 하루. 낮과 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주에서 소담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도 더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와 만나지기도 못하게 하고 나 혼자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한테 다가온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왔는 거죠. 자, 이제 그야말로 한여름입니다. 이럴 때 휴가를 가는 분도 많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휴가를 아예 가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말이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쉬어가기 좋은 휴가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전이지 않습니까? 아침이고 많이 피곤합니다. 예. 야, 손을 막 비비시네. 예. 같이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예, 같이 하니까 저도 하긴 하는데, 예. 집사람한테 피는 건 아실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게? 이게 도리도리라는 건데요. 도리도리. 예, 예. 세상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 역시도 돌고 있어요. 예, 예.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 도리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분들 몇 마리 나누면 자꾸 빠져드는 사람이. 이야, 다 맞는 말씀이니까.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이게 무아지경에 빠졌으니까 말 걸기도 되게 그래요. 예. 이 어머니 동작들이 다 다르시네요, 보니까. 그죠? 자기들은 맞췄어. 아, 그러시군요. 내 육체 속에나 네.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좀 어떤 이런 탁한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기기묘묘한 행동이 뭔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명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보려고 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다른 걸 권하기보다는 스스로 몸을 채우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이야기해요. 내 스스로 몸을 채우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그래요. 골 깊은 산에서 배우는 명상.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죠. 여기 앉으세요. 제대로 되는 자리. 자기하고도 맞는 그런 자리가 또 있나 보네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에서. 자, 그 이언을 통해서 바이올린의 소리를 따라갈 겁니다. 자, 맡기겠습니다. 명상법도 독특합니다. 눈을 감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에 집중해 보는데요. 이곳에선 입장료가 무료, 공짜입니다. 그런데 기부를 합니까? 그걸 뭐 재능 기부를 합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절로. 이충만 선생, 회원들의 인생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비싼 수강료라는 철학을 갖고 있답니다. 거제에서 건너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이수혜 씨 역시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올린 하신 게 독일에서 또 유학을 하셔가지고 네. 공부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답답하시겠다, 그죠? 그래도 이 기공부하면서 제가 좀 마음을 많이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회도 주어지고 하면서 네, 저한테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몸이 풀렸다 싶으면 걷습니다.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네요. 뒤꿈치가 이렇게 뭐 지면 단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걸 이제 세상에 써보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걸 저는 걷기 명상이라 그래요. 걷기 명상. 예. 숲을 걸으며 자연의 기운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반드시 움직이죠.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이 관절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야, 이게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멈췄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늘 떠드는 애가 조용하려고 하니까 저도 맨 뒤에 가잖아요. 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에도 있어야 사람이 조금이라도 흔히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목원으로 가겠습니다. 불편해. 불편해. 선생님 그만 가시지요. 그만 가시고요. 예, 저희 예능 프로라서 말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조용조용히 가셔가지고. 근데 저는 가다가 제가 아주 완전 뭐 입문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가는데 바람이 잘 불러서 어머님. 바람이 가지 마. 여기서 여기가 포인트야. 물이 여기서 얘기를 좀 해 이렇게 해서 제가 멈춘 거거든요. 예.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오시더라고요. 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은 지역에 계신 네, 분들이신 거죠? 우리 고성군 관내에 네. 한 여기 들어온 지 한 4년 됐습니다. 하신 지가요? 네.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네네. 4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건강도 좋아졌고.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은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이 세상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지금은 그러면 텐데.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절 보고 집에서는 도사라고. 우선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의 건강. 그 마음의 건강이 좋아지면 몸의 건강도 저절로 좋아지는 걸로 현재 그 임상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도사로 만드는 명상. 좀 더 배워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 여러분한테 맨 처음 이걸 권하고 싶어요. 자, 손을 여기 심장이 있잖아. 내 심장을 마사지 해주는 거지. 심장을 여기다 끄잡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의식을. 의식을. 이제 집에서 이걸 30분만 하시면 매일 30분 정도 TV 보시면서 해도 돼요. 매끈매끈 할 때는 좋은 기운이, 아름다운 기운이 들어올 때고, 끈끈할 때는 내 몸에 이제 타기가 빠져나갈 때예요. 자고 일어나 손을 비벼서 몸의 기운을 돋우는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잘 떼놔보세요. 자, 가만히 계시 보세요. 가만히 계시면 손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대로 놔두세요. 손이 점점 활성화돼서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또 내 몸 아픈 부분을 두드리기도 하고, 몸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몸이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몸이 하는 말. 아이고야, 제가 저랬습니까? 상상도 못한 움직임인데요. 제 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손이 이렇게 놓이든지 가슴 앞에 와서 합장이 되든지 이렇게 저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연기로 하신 거예요?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그냥 자는 맞아. 네. 명상이 뇌파를 움직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과거로도 입증됐습니다. 파장음이 길고 부드러운 소리를 이용한 명상인데요. 주변의 특수한 소리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온몸에 전신의 세포 속에 다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차분해지고. 일단 건강이 안 좋았어요. 하게 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옆에 분들도 말씀하신 편안해짐이 제일이고 그런 다음에 나가 고요해진다는 거. 마음은 몸을 담는 그릇입니다. 깊은 심호흡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쉬게 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데요. 명상이 바로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명상으로 힐링하세요.
뜨거운 8월의 수요일을 지키는 남자는 누구? 저요. 일기예보계의 펭수, MBC 경남 연습생 성수예요. 경남의 날씨 표정 한번 볼까요?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한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경남. 중부지방의 비구름이 남부지방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다시 경남에 비가 내린대요.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지날 수 있으니 비 피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뛴 여러분을 위하여 박수. 다음 주 수요일까지 건강하게 성빵. 네, 코로나 블루 시대에 앞서 더욱더 반가운 명상 시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도 명상 콘텐츠 앱이 많다고 하니까 다운받으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명상은 매일 또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명상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 귀 기울이시는 시간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는 시간을 갖다가도 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생길 텐데요. 주거지가 아닌 낯선 지역에서 한 달 살기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현재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한 곳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는 창원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액티브한 창원부터 페스티벌 창원까지 주제별 프로그램별로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팀별로 인원은 최대 4명,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5팀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네, 선정된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 체험 후기를 남기시면 각 팀별로 숙박비부터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체험비까지 지급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지역에서 한 달간 살아보기 이 프로젝트에 한번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원에서 살아보기는 창원시를 제외한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창원시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년보다 더해지고 있는 답답함인데 해소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다운 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 선물 세트를,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MBC 내에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